대한민국 60만 장병을 위해 우리가 왔다.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장병의 인권 보장부터 전군의 모든 고민까지 우리가 바로 인권 해결사. 여기는 행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2019년이 정말 몇 주 안 남았어요. 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그래요. 저는 약간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죠? 진실이 저희 꿈입니다. 목표. 뭐 무슨 일 있나요, 요즘? 아니 아무 일 없는데 그냥 어떤 이 세상 많은 분들이 진실됐으면 좋겠다. 이따가 녹화 끝나고 한번 검색해 봐야겠네요. 무슨 일이? 그래요. 자, 이주호 중위님. 네, 저는 이번에 2020년 육군 몸짱 기부 달력을 촬영하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좀 장병들에게 전액 기부를 목적으로 한 이제 2020년 육군 몸짱 기부 달력이 조금 잘 풀려서 기부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자자네, 은자자. 은근히 자기 자랑. 은자자는 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건의 숫자가 한 자릿수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현실적이네.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네. 좋은 세상이 오니까요. 건 많군요. 다들 좀 이렇게 어떻게 의리하시겠어요? 의리하시겠어요? 어때요? 다들 맞습니다. 이제 바라는 게 많으시고 저도 사실 아쉬운 게 많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가장 바라던 게 이루어졌어요. 결혼. 그 작년. 작년이군요. 벌써 작년이에요? 그게 작년이요? 네. 와, 작년 12월입니다. 우와. 자, 제가 사실 올해 가장 바랬던 거는 국방부에서 11월 말까지 동계 점퍼를 전방 및 격오지 부대 병사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입대하는 병사 전원에게 보급하는 것이 대박. 목표라고 와. 밝혔어요. 점퍼. 동계 점퍼. 네.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나요? 그래요. 정말 국방부 정말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네, 취임만 해결되면 두려울 게 없죠. 네. 그렇죠. 전 장병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면서 저희 행국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부조리라는 이 기준이 애매할 수 있잖아요. 어제 전입원 신병에게조차도 돈을 거취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저녁식 날 동기한테 경례하는 네, 그 기분은 뭐 법이 바뀌었다. 그냥 너희는 이제 친구야 반말해라고 하면 언짢을 수 있죠. 제 동기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신증과 물증 사이로 정해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신하영의 노래교실. 자, 오늘은 어떤 노래일까요?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특히 제가 이제 우리 김대희 씨 그리고 김태훈 교관님이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노래입니다. 타령인가요? 한소리.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너무 벌렁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내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소중한 얘 잘한다. 건 너무 길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해 공기반. 쓰면 오. 아영 씨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소울이 있어요. 아, 감정을 어떤 이입, 감정이입 진실되죠. 예예 느껴졌습니다. 네. 예. 역시 노래는 가왕 조용필 아, 그럼요. 님이죠. 네. 그나저나 주제는 다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네. 거죠. 자, 오늘의 고민들이 다들 간절합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다고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간절해서. 자,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비밀의 상담소 이곳에서는 뭐든 가능합니다. 자, 그럼 사소한 상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부족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공부나 체력이나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해서 더 달성하고 뭐 체력을 특급 맞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 개발을 위한
고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윗몸 빼고는 다 특급인데 윗몸까지 다 특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아니 오늘 평소랑 달리 미래 여군의 고민이 왔습니다. 용인대 군사학과 학생들 네, 반갑습니다. 아 멋집니다. 저도 20대 초반 때 아주 날라다녔어. 완전히 그냥 날라다녔어. 날라다녔어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 특급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혹시 좋은데요? 군 복무 시절 국방부 사상 최초로 빵발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국방부에 아마 자료가 남아 있을 겁니다. 최초, 예. 최초 영발. 모든 간부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영발?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슬리피 씨가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항상 그 남자 군인 기준의 이렇게 특급 어떤지 그것만 봤잖아요. 네. 자, 오늘 여군의 체력 특급 기준이 따로 있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 가로행 방향이 만 나이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요 세로가 이제 종목이랑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학생이 지금 1학년이니까 만 25세 이하 규정을 참고하면 팔굽혀펴기는 35개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67개 이상, 3km 달리기는 15분 이하가 나와야 특급입니다. 네, 저 팔굽혀펴기랑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정해진 딱 자세가 있어서 정해진 자세대로 하지 않으면 카운트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치 이렇게 딱 찍어야 되죠 이렇게. 네, 딱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하고. 되는데 아니면 다시 이렇게. 특급을 맞으려면 윗몸 일으키기가 이제 2분당 67개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분이 이제 120초니까 67개로 나누면 이제 1초에 그냥 1.79개를 하는 거예요. 그거 벌써 못했네. 그럼요. 선수 잘하네. 근데 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여군들은 나라를 지키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겠죠. 주변에서 체력 좋은 여군 많이 보셨죠? 일단 같이 근무하는 여군 대위님이 되게 특급이신데 장거리 육상 선수 출신이세요. 그래서 각종 이제 대회는 다 휩쓸고 다니시면서 3km 달리기 하게 되면은 12분대가 나옵니다. 이 말은 즉슨 남자 25세 이하의 기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웬만한 남군들보다 더 체력이 뛰어나던 분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하고 런닝머신을 뛰는데 제가 뛰고 제가 잠시 샤워하고 오더라도 아직도 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장거리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말 그대로 머신이네요. 네, 멋있습니다. 네. 저희 법무관 여군 동기 중에 키가 155cm인데 체력 검정 특급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저보다 10cm 이상 작은데 달리기 할 때 저는 진짜 따라잡을 생각도 못 하고 자기보다 막 20cm 이상 큰 남군들보다 막 빠르게 뛰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보통 회사에서는 여성들 그 생리 휴가라는 게 있잖아요. 체력 측정할 때 그날이 딱 겹쳐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왜냐면 체력이 훅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간부의 경우는 체력 검정을 볼 기회가 몇 주간에 걸쳐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리 주기를 피해서 검정을 볼 수 있고 또 추가 체력 검정이 따로 있어서 그 기간에 2회 이내로 추가 체력 검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건강 문제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측정할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 이건 진짜 다행이네요. 네. 자, 중요한 건 우리 고민 학생은 다른 건 다 특급인데 윗몸 일으키기에서 그 문턱을 못 넘는다는 건데 사실 윗몸 일으키기 정말 어렵거든요. 67개까지 저는 세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 네, 전 못해요. 저 포기. 일단 한때 몸을 완성해본 제가 완성을 했었어요. 한번 완성했었어요. 지금 다시 부셔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윗몸 일으키기를 잘하려면 당연히 복근을 키워야겠죠. 네. 근데 남자랑 여자랑 조금 근육 구조가 좀 다릅니다. 뭐 지방 이런 것도 있고 여자는 이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피하 지방이 좀 많아서 복부에 웨이트를 먼저 해야 돼요. 웨이트. 유산소보다. 그렇죠. 남자는 내장 지방이 좀 많아서 유산소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지방을 태우는 이제 웨이트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운동 박사님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이주 박사님. 2020년 몸짱 달력 모델 지금 시조 중이. 은자자 이주 선수. 직접 알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운동가 영인 중인 이주호 박사입니다.
네, 먼저 복부를 강화를 하려면 일단 코어 여기 허리랑 척추 부분을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다들 악마의 운동이라고 불리는 플랭크 다들 아시나요? 네. 진짜 저 이거 0.5초. 네, 욕심 부리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딱 60초씩만 먼저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을 같이 해줘야지 전체적인 근육을 위아래로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랑 허벅지 그리고 하체 전신을 같이 잡아주는 스쿼트도 함께 병행하기를 강추드립니다. 여기에 띵걸음까지 하면 윗몸 일으키기는 물론 행군까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하고 살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친구가 표정폭이 뭐냐? 탄수화물을 조금 포기하시면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게 사실 복부는 결국에는 식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뱃살은 탄수화물 그리고 술.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만 해도 좀 확실히 배가 좀 꺼지더라고요. 저는.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잔뜩 이렇게 긴장해 있다. 그걸 끊으면 좀 이렇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으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밀가루를 줄였어요. 백미, 밀가루. 그 우리 쉬는 시간이나 네. 그럴 때 안 먹잖아요. 맞아요. 탄수화물을. 밀가루만 빼고 먹잖아요. 맞아요. 네. 만두도 안에 속만 넣는. 맞아요. 네. 그쵸. 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만두 먹을 때 그 피도 같이 먹고 싶지 누가 빼먹고 싶겠어요. 만두피를 싸가더라고요. 아 그런 거였어요. 남들 보는 앞에서만 안 먹는다 이런 거죠. 다이어트가 이론상으로는 쉬운데 행동이 참 어려워요. 맞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특히 체력 측정 날은 아침을 가볍게. 그래서 밥, 빵 이런 거는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몸이 가벼워지고 그러면 좀 윗몸이 샥샥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샥샥. 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요? 아 이건 정말 실제로 먹히는 방법인데 방송에서 말해도 되나 싶습니다. 박사님이라면. 얼굴 인상을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를 하면 얼굴 인상 완전 찌푸리면서 이러면서 이제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측정을 잘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팁이다. 현실 꿀팁. 동종에 호소한다. 네. 부들부들 떨면서. 맞아. 특급을 맡기 위한 고민 학생의 마음은 너무 아름답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운동 전에 스트레칭은 필수로 하시고 이게 허리가 나가면 평생 고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학생 아직 1학년이잖아요. 아직 충분히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임관 전까지 연습하면은 네. 전 종목 특급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힘내세요. 저 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가 제일 고민이에요? 어디 털? 배에 털이 너무 많아갖고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어떤 삶의 어떤 불편함? 그냥 몸에 털 많은 것 자체가 그냥 뭔가 그냥 좀 진화가 덜 된 것 같아갖고 좀 그렇습니다. 이젠 털 없으면 좋겠네. 근데 남자가 좀 이렇게 사나이가 봐. 남성은 막 뻑뻑뻑이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다 개인 취향 아닐까요? 개취? 그러니까 그렇죠. 털이 너무 많은 게 뭐 개인이 싫으면 고민일 수 있죠. 근데 사실 털이라는 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왜냐면 보호 목적으로 나는 거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 학생 같은 경우는 배에 털이 많다 그랬는데 그래서 네. 많은 여성분들이 임신하셨을 때 배에 털이 나거든요. 진짜요? 그렇대요. 보호하기 위해서. 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털이 조금 난대요. 이제 임신을 했을 때. 그래서 네. 그걸 어떻게 보호해요? 무기예요? 본능적인 거, 신체, 네, 신체가 따뜻하게 이렇게. 인체의 네. 신비. 네네. 근데 이제 뭐 이런 목적도 있지만 굳이 좀 안 나도 되는 부위에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제일 거슬리는 게 손등에 좀 털이 있어요.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거슬려. 보호하려고. 손등을 보호하기 보호하려고. 위해서. 보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뒤에 그러니까 가끔 사람 약간 큰 점 있어. 큰 점 가운데 나그 얘기 알았어. 왕털이 하나 나요. 나 여기 지금 나 여기 5cm요.
맨날 뽑는데도 이게 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점의 영양분을 혼자 먹고 잘하는지 그 큰 점에 딱 한 가닥이 한 가닥만. 저는 네. 인중에 털이 많진 않아요. 없어요. 솜털. 네. 근데 여자도 까만 게 조금 날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네. 면도기를 그럼 어떻게 네네네. 해요? 밀어요. 면도기로? 진짜요? 아 근데 길러도 그게 티가 나진 않는데. 진짜 네. 그런 거가 약간 좀 면도한 자국이 있는 것 같아. 제가 까끌까끌해. 네. 약간 푸르스. 나 이거 말하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 아시죠? 녹화 끝날 때쯤에 진짜요?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다뤘던 주제예요. 사실 코털이 좀 자라요 많이. 생각보다 유난히 저런데 꼭 한 가닥만 자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응급처치로 저는 뽑아요. 근데 오늘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는데 이거 뽑으면 위험하대요. 네.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외국에 그런 경우가 맞아요. 있었어요. 예. 신경 신경 그래서 때문에. 앞으로는 뽑지 말고 이발이 아니라 이제 자르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래야 앞으로 돼요. 좀, 자르겠습니다. 네. 네. 의학적으로도 위험하고 예, 그리고 위험하다고 또 하더라고요. 이제 예. 좀 이렇게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뽑으면 복이 또 달아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뽑으면 그래서 잘라야 돼요. 네. 네, 네. 저는 겨드랑이 털이요. 겨드랑이 털이 아주 별론데 네, 남들과 다르게 좀 운동 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이 비키니 라인은 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비키니 입으라고? 그러니까 비키니 라인과 겨드랑이 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겨드랑이 털이랑 네, 그 비키니 라인이랑? 네, 그 대회 때 많이 하면 네. 그래요. 참 상상하게 되네요. 아, 네. 이게 남들은 모르는데 이제 털이 많은 사람도 털이 너무 없는 사람도 나름 고민이 있어요. 네네. 제가 겨드랑이에 털이 한 40개 납니다. 셀 수가 있어요. 네. 없어요 나는. 우선 한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안 나서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저는 없어서 좀 고민이긴 했는데 고민 장병도 막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고민이라고 하니까 예. 우리가 또 고민 해결해야죠. 저는 머리숱이 되게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바야바 바야바를 아는 바야바를 안다는 게 신기해요. 저는. 바야바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나 뭔지 모르는데. 바야바 그거. 두두두두두두 이게 괴물인데 정의로운 괴물이에요. 바야바. 온몸에 털이 나 있어요. 예, 네. 털이 많아요. 여기 놀림 받았어요. 네. 바야바 외치고 스루 비디오로 이렇게 점프를 하죠. 점프하죠. 두두두두두 소리 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놀려가지고 막 울었어요. 울다가 누가 한 친구가 또 웃겨가지고 막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 난대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진짜 똥구멍 털이 난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미쳐서 확인해보면 진짜 털이 난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울면서 어떡하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럼요. 절대로 울다가 웃으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네. 수미 씨. 네. 머리숱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국민장병은 진화가 덜 된 것 같다고 본인이 생각할 정도면 저희한테 말 못할 정도로 고민이 많기는 한가 봐요. 근데 진짜 진화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뭐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그래서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뭐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경우 털이 좀 더 많이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빨리겠구나. 일단 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배와 그 외의 곳에 털이 많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이제 턱은 뭐 면담은 되지만 겨드랑이하고 다리도 매번 굳이 이걸 밀어야 되나? 사실 여자들은 좀 대부분 미는데 남자분들은 좀 부위별로 다르지 않나요? 네, 요즘 어린 친구들은 반바지랑 민소매를 입을 때 보기 싫다고 맞아요. 제모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털이 많다고 생각했다면 개인적으로 그 털을 남자다운 야성미가 넘치도록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작은 빛으로 털 한 올 한 올이 질서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빛으로 관리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본인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스타일이지 않을까요? 염색도 좀 하고. 닦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배 같은 거는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빗고 괜찮지 않을까요? 또 저는 배에 털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야성미가 좀 있는 분들이 좀 부러워가지고요. 저 같은 관리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네. 진짜 예, 제 친구 것 같아요. 네. 보는 맞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네.
그 요즘은 왁싱샵 같은 데가 많으니까 휴가 나가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모근까지 싹 뽑아주면 당분간 안 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왁싱하신 분들이 그 주장하시는 게 뭐 달릴 때 속도가 빨라진다. 아 맞아요.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 있어요. 있어요. 털이 저항을 받는다. 저항을 최소화시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도 앞으로 꾸준히 계속 관리할 자신이 없다면 너무 큰 모험은 안 하는 것도 차라리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한 번 밀면 이제 더 두껍게 난다 그래요. 털이 수미 씨 패션처럼. 그러니까 한 부위만 한번 조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평생을 굉장히 부지런히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시작하면. 네, 또 위생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모낭염부터 뭐 피부 트러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처음에는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웃다가 오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자, 고민 학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불만족스러우면 또 연락을 주시고요. 다른 장병 여러분들도 고민 있으신 분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주제로 얘기 중인데 오늘 인권 고민의 바람은 뭔가요? 일단 인권 고민을 듣기 전에 저의 바람을 먼저 노래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다들 이 영상 봤으면 좋겠네. 얘는 넷만이야. 리얼 병영톡 행공기 빵 터져 군인권의 돌풍을 일으켜줘 외쳐줘 장병의 인권을 외쳐줘 지켜줘 행공기가 인권을 지켜줘 세상의 중심에서 군 인권을 외치다. 저는 훈련소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잊지 마라. 동기 사랑은 나라 사랑이다. 다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얼마 전 제 동기가 억울하게 부조리 신고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특히 제 동기는 저와 소울메이트처럼 지낼 정도였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대장님께 제 동기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억울하다고 했어요. 근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부조리가 사실이었답니다. 저 역시 컬처 쇼크였죠. 그런데 중대장님 말, 동기 편을 든 자네 역시 처벌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 정말 몰랐다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경우 다들 어렸을 때 한 번씩 있지 않나요? 제 동기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밝혀지기 전에 고민 장병은 그저 심증으로만 외쳤을 뿐인데 궁지에 몰렸다는 거잖아요. 오늘 인권 사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권 주제는 심증과 물증 사이로 정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 동기와 지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동기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너도 뭐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사연의 정확한 사안은 모르겠으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팩트, 정보만으로 중대장님의 결정을 저희가 한번 추측해보죠. 사안이 심각할 땐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행군 판정단이 돼서 그래요. 추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고민 장병이 동기 혼자 처벌받는 거에 대해 죄책감을 받아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중대장 분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혹시 공범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공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제가 의견하되면요. 동기의 그 부조리 사건 자체가 어떤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이게 육군에서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는 육군의 5대 악성 사고, 즉 폭행비, 가혹행위, 언어폭력, 성폭력, 음주사고 또는 금전사고 같은 사고에 따르면은 굉장히 그 사안 자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중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현재 실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 가장 확률 높은 추리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원범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동기의 부조리를 알면서도 숨겨두려고 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가해자 친구가 오히려 나서서 얘는 괜찮은데 오히려 피해자들이 평소에 문제가 있었다, 무고를 한 것이다 막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진술이 엇갈리니까 수사가 더 길어지고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더 많은 목격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진짜 그 가해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그 가해자 친구도 역시 거짓말을 한 거니까 좀 많이
허무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듣기만 해도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복잡한 일에는 안 얽히는 게 최고죠.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부조리라는 이 기준이 애매할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부조리고 어디까지가 부조리가 아닌지 혹시 실제로 본 경험들이 있는 분이 있나요? 보통 이제 병사들 사이에서 부조리는 보통 분대 회식을 하거나 또는 전역병들에 대한 선물을 준비할 때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심지어는 특히 전역병들 선물을 준비했을 때 어제 전입원 신병에게조차도 돈을 거치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이없고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요. 많이 알았죠. 좀 네. 심하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서 가장 애매했던 거는 평소 이제 그 하사 간부랑 이제 병사랑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하사 간부가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야야 이렇게 하면서 툭툭 치니까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좀 그 간부가 자기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전역을 하면서 이거를 일기장에 다 적어놨던 거를 한 번에 신고를 하고 나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 부사관을 신고를 하고 나갔다는 네,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장난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넘겨졌던 일들이라서 형사처벌을 안 했고 이렇게 좀 피해자 일방적인 신고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네네네. 있습니다. 네. 참군인 분들은 어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아니면은 아무리 뭐 친구나 동기라도 객관적이어야 한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제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좀 알고 있다면 오른쪽으로 동기를 위해서 어필을 해주겠지만 잘 모른다면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거나 동기의 얘기를 들어주는 정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동기라든가 우리 식구가 그랬다면 검사 입장보다 변호사 입장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친구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정황을 파악해서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넨 다음에 그다음에 진실을 파헤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네. 저는 반대로 친구나 동기여도 객관적으로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친구가 잘못했을 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를 통해 성장하게 해주는 게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친구라서 옆에서 뭐 위로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피해 사실이 있는데 내가 막 나서서 가해자를 옹호하면 그건 또 피해자한테 2차 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친구라면 그냥 옆에서 위로 정도 해주지 않을까?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칼 같은 현실적인 분들이신데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연 중에 동기가 소울메이트 같다. 네, 그 정도로 친하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동기 생활관을 쓰니까 아무래도 더 좀 자유롭죠, 분위기가. 그렇죠.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은 동기제가 이제 길면 길수록 동기가 많아져서 두루두루 잘 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선후임 간의 부조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장점이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는 단점도 있다면 이제 학창 시절처럼 계급과 별개로 이제 좀 안 보이는 지배계층, 뭐 일명 일진 같은 부류도 조금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자, 모든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장점이 큰 만큼 단점을 보완할 방안도 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입대일 기준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선임 후임을 나누는데요. 예를 들면 1개월 동기제의 경우에는 같은 달에 입대한 사람은 모두 동기가 되는 거죠. 계급에 상관없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해지는 게 그러니까 달로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주 차이가 나요. 뭐 그러니까 초에 들어오고 말에 들어왔어. 근데 동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며칠 차이로 하루 이틀 차이로 선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 이게 짝 좀 애매하고 좀 어이가 없죠. 우리 때는 며칠 차이도 선후임으로 나뉘었는데 그 며칠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로 위 고참이 며칠 선임이 제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거든요. 몇 년 선임, 몇 개월 선임은 나를 한 번도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때는 몇 시간까지 됐어요, 진짜로. 심지어는 줄순 그 기준 있잖아요, 줄순. 네. 아 진짜. 아니,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은 보통은 1월에서 2월 또는 3월에서 4월끼리 동기 이런 식으로 두세 달씩 끊는 경우가 많고요. 본인 앞뒤로 한 달씩 끊는 경우가 있는데 앞뒤로 끊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 달 단위 동기제에서 요즘에는 거의 3에서 6개월 단위로 동기제가 결정되고 있고 전군의 동기생활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때만 해도 동기는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같은 생활관에 자대 배치 받는 거 아니면 서로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동기제 시행 이후에 동기 범위가 또 넓어지고 인원도 많아지고 요즘에 생활관까지 함께 사용하니까 훨씬 더 끈끈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입대 개월 수 차이가 많이 나면 같은 동기라도 서로 계급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 원칙적으로는 생활관 내에서라도 이제 관등 성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동기제가 되다 보니까 좀 간부들이 안 보거나 그냥 좀 편하게 있을 때는 서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좀 편하게 호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분대장 외 병사 간에는 계급이랑 상관없이 업무를 지시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간에 이제 동기제를 맞이한 장병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저 때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동기 생활관이라는 거를 처음 들으면서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선임이 나는 이제 이등병 때 모든 걸 다 했었는데 이제는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빠른 팔사거든요. 민감하죠. 네. 상당히 민감하죠. 빠른 애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빠른 팔사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근데 갑자기 예. 뭐 그냥 팔사랑 이제 뭐 법이 바뀌었다. 그냥 너희는 이제 친구야 반말해라고 하면 언짢을 수 있죠. 네. 슬리핑. 자, 군대에서는 이제 내가 현재 어떤 계급인가에 따라서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이 좀 다를 텐데 참군인분들 부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게 후임이었다가 갑자기 동기가 되면 후임 입장에서는 동기니까 이제 계급 상관없이 편한데 이제 내가 만약에 상병인데 이병이 갑자기 우리 동기야 이렇게 하면 후임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임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선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생기고 실제로 좀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희 부대의 경우에는 6개월 동기제이다 보니까 자기 동기가 말년 휴가 나가는데 본인은 아직 상병인 경우가 있습니다. 와. 네, 이제 그때 저녁식 날 동기한테 경례하는 그 기분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동기제? 아니 그럼 6개월 차이까지는 다 그냥 동기인 거예요? 네. 계급에 상관없이? 네. 와 상상이 안 되네요. 그래요? 다 서로 반말하는 거예요? 네. 6개월 차이끼리 다 동기니까? 참 사실 이제 동기제가 시행이 되면서 좀 새롭게 생겨난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선임들한테 받아 쓰던 그런 그 선임들의 물건들을 받아 썼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자기 동기들한테 그런 물건을 받아 쓴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썼으니까 너 써 이제. 근데 참 웃긴 게 서로 같은 동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약간 기분이 좀 아이러니할 수가 있겠죠. 네. 저 때만 해도 한참 높은 선임들이 쓰던 걸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필요해도 먼저 달라고 말을 감히 못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같이 생활하던 동기들한테 받으니까 더 편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편해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동기끼리 물건을 주고받다 보면 되게 편할 거 아니에요. 반말도 야 이거 내놔, 이거 내놔 막 이렇게 할 텐데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요. 경쟁. 그리고 또 동기들끼리 있으면은 우리가 언제나 말하는 그 승부욕, 경쟁 심리 이런 게 훨씬 심해질 것 같은데요.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고 고만고만 하니까 더 비교하고 옆에 동기보다 더 잘하고 싶죠. 예. 저 때는 이제 편지 많이 받기. 맞아. 그냥 편지도 있고 그때는 인터넷 편지도 이제 프린트해서 줬기 때문에 맞아요. 인터넷 편지도 많이 오면 막 A4 용지 이렇게 오거든요. 그것도 경쟁이 됐었고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뭔가 그런 거라도 뭔가 잘 나가고 싶은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 남자인 친구들은 정말 공 하나, 종이컵 하나만 구겨서 던져줘도 엄청 잘 놀더라고요. 되게 차고. 네, 재밌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종이컵 누가 더 많죠? 쓰레기통에 누가 먼저 넣나?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사무실 동료들끼리 저녁 먹고 잠깐 소화시키자 하면서 탁구를 쳤는데 그 남자 동료들은 2시간을 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너무 약간 무서웠어요. 자존심 대결이죠. 그렇죠. 자, 소울메이트로 여기며 사랑하는 동기지만 군대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뭔지 계급별로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1위일지 자,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야외 특수부대인가요? 유명열차가? 아 진짜? 우와! 7시 대박. 아 녹화 환경이 좋네. 잘하네. 권재관 나오는 거 아니야? 권재관 씨가 진행하죠? 예예. 아 저렇게 리허설을 하는 특전사 전투가 아닌가요? 오요. 아 그래.
내 사전에 패배는 없다. 군대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특전사. 특전사. 근데 이건 확실히 사격이지. 그렇지. 이건 사격이지. 저는 비주얼 뽑았습니다. 비주얼. 비주얼 역시 특전사 하면은 태양여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배령 검색하고 시청복 멋있게 쫙 입고 나오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전사는 역시 비주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격 적중률을 뽑았습니다. 이제 군인은 그래도 사격을 잘해야지 총을 잘 쏴야지 군인이 아닌가. 주로 이제 동기랑 내기를 많이 하고 사격 전에 소총 관리를 닦고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충성마트에서 냉동을 골랐습니다. 그 주말이나 그때 냉동이 많이 없어서 그때 막 다 달려가가지고 막 냉동 막 하면서 막 와 하고 금요일 퇴근하고 가면 줄이 그럴 때가 엄청 가장 치열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치열한 경쟁, 저는 비주얼 경쟁으로 골랐습니다. 이유는 모두 다 군인은 빡빡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좀 나은 그 얼굴 경쟁을 해야 되고. 본인은 상주는 저는 약간 핏이랑 그런 걸 봤을 때도 키 작은 애들이기 때문에 중상 정도라고. 일평균. 내 얼굴은 특전사를 할 만큼 크지. 추석과 피자 뜨면 난리 난다. 오 비주얼이 되게 많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야 1위. 100%? 야 100%가 두 개나 나왔네요. 0이 두 개나. 지금까지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하면서 최초 아닌가 싶은데요. 이병이랑 병장 다들 비주얼을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조금 제가 날카롭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이병일 때는 군대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첫인상부터 해가지고 조금 비주얼에 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뭐 저 선임은 좀 잘생겼다 뭐 이런 것도 괜히 따질 것 같고 네. 멋있다. 그리고 저녁이 얼마 안 남은 병장이 되면 누가 더 사회인 같은가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외모 경쟁을 하게 돼서 그렇지 않을까. 네. 저희 방송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군인은 아무리 외모를 관리를 해도 군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끼리 또 알거든. 서로 아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군대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1위는 비주얼 경쟁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인권 고민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부조리 사건에 연루된 동기 편들었다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중대장님. 인권 침해를 한 걸까요? 오늘은 좀 애매하고 어려운데요. 먼저 편들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으려면 적어도 방조 혹은 은폐에 해당할 정도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방조는 타인의 범행을 가능 용이하게 해주거나 혹은 타인의 범행 결의를 더욱 강화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고민 장병이 만약 동기의 부조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뭐 옆에서 도와주거나 정신적으로 지지해주는 행동을 하면 방조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주기 위해서 명백한 거짓 진술을 했다면 이는 은폐에 해당해서 역시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고민장병의 상황이 중요한 거였어요.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좀 상황이 단순한 편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민 장병의 말처럼 동기가 부조리를 한 것을 정말 알지 못했고 그냥 단지 친하다는 이유로 편을 든 거라면 동기의 부조리를 알면서도 도와주려고 했거나 묵인이나 은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 장병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 고민 장병의 정확한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단순히 오해라면 저는 그 이 중대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꼭 손가락 그럼 이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 모르십니까? 논리가 빈약하고 합당한 근거가 없는데 그냥 단순히 유죄로 몰아가는 거는 저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해요. 무죄 추정의 원칙.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동기 사랑도 좋지만 잘못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좋을지 다들 알려주세요. 누구세요? 여러분 대단하다. 단호하게 서로 누구세요? 저는 그만. 네, 말한 중에
그만. 네. 좋습니다. 자, 고민 장병 입장에서 중대장님의 기분이 안 상하게 네. 동기를 변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중대장님이 보는 앞에서 동기 멱살을 잡고 울면서 내가 너 이렇게 키웠어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막 화내고 막 동기를 막 혼내고 그러면은 뭐 중대장님이 딱히 할 말도 없고 제 마음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이제 중대장님한테 그 동기의 평소 생활 그리고 부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노력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진실성 있게 호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요. 다소 오해 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필하면서 변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변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고민장병하고 너무 친하니까 중대장님 입장에서는 고민장병이 편들어준다고 생각해서 신뢰가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동기랑 친하게 지냈거나 아니면 동기한테 좀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던 이제 동료들을 찾아서 뭐 글로 좀 쓴다든지 해서 중대장님한테 제출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어려운 상황에서 현명한 길을 알려주고 같이 가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죠. 고민 장병이 스스로 아실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인 동기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왜 너만 몰라? 왜 널 지킬 남자를 몰라? 버즈의 남자를 몰라. 솔직히 제가 더 잘 불러요? 김대 씨가 더 잘 불러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선배님이 자존심 완전 상하네. 너무 자존심 상하네. 버즈의 남자를 몰라. 이 노래를 작곡한 친구가 제 군대 동기 이상준 작곡가예요. 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네, 좋아요. 저는 두 분의 우정 응원하겠습니다. 네. 군대 보낸 아들 남친에게 편지가 왔다고요? 그때 그 감동 행복이가 다시 읽혀드릴게요. 수리남매가 대신 읽어드려요. 4, 3, 0, 6, 1, 2. 자, 대한민국 장병들의 편지를 소개하는 시간 43061. 오늘은 어떤 편지가 도착했습니까? 네, 오늘도 편지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짜가 있을까요? 꼭 하나여야 돼요? 네. 내 생일. 오, 생일. 저 생일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없어요. 왜요? 제 생일조차도 기다려지지 않는 게 제 생일날 놀이공원을 가더라고요. 왜 내 생일날 놀이공원을 가는지 어이가 없어서. 다 같이 뭐 놀자. 그쵸. 재밌게. 예, 행복해요. 추억을 만들자. 네,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어요. 행군기 녹화 날로 했어요. 대박. 네. 저는 이제 행군기 녹화하기 전에 이 지하에서 먹는 구내식당 밥이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다렸어요. 아니 이제 그것도 맛있고 네, 여러분들 보는 생각이 너무나 설렘이 많아가지고 너무나 이 날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전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매달 찾아오는 월급. 역시 현실적이에요. 저는 부모님 이제 뭐 결혼 기념일, 가족들 생일 등 이제 뭐 기다리는 날은 되게 많지만 예, 제가 많이 설레하는 날은 하체 운동하는 날. 그날은 좀 고통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아침부터 좀 마음의 준비가 단단하게 필요합니다. 야, 대박이다. 뭐 이렇듯이 기다리는 날이 있으면 뭐 엄청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요. 네. 또 그게 삶의 낙이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키워드는 사연 속의 장병이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는 날입니다. 네.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 키워드 나와라. 뾰로롱. 키워드 12월 13일. 12월 13일? 12월 13일.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특별한 뭐 기념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100% 연인 사연입니다. 네. 보통 이제 12월 13일 뭐 100일 아니면 뭐 1주년. 투투. 뭐 이런 연인 간의 기념일 아닐까요? 저 날이 제가 아는데
금요일이에요. 13일의 금요일. 아, 무서운 날. 소름. 예. 이거는 어떤 영화 개봉일 내지는 그런 날이 아닐까.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잘 따랐던 할머니나 할아버지 기일이라서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무 맞았나? 감동적이다. 네. 근데 그 할머니가 신청을 한 거예요? 아, 맞네. 봤죠? 13일의 금요일. 소름이.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바로 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서삼 0612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사삼 0612 2018년 4월 20일 입대 3일차. 먼저 심정을 말씀드리면 남은 기간이 너무 긴 탓에 엄두가 안 나 착잡합니다. 첫날 신체 검사를 하고 보급품 사이즈를 재는 등 바쁘게 보냈습니다. 배부받은 사이즈표에 전투복 상하이, 생활복, 슬리퍼 등등 돌아가면서 착용해보고 사이즈를 쟀는데 의류대와 함께 바닥에 잠깐 놓은 사이에 사라지는 바람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2018년 6월 6일 이등병. 보내주신 현금으로 어제 건조기도 한번 돌려서 전투복 빨자마자 바로 말렸어요. 조금 구식인데 열은 엄청나서 빨래가 뜨끈뜨끈. 군대 꿈 자주 꾸는데 기분이 엄청 나빠요. 입대 일주일 전 꿈, 휴가 나왔더니 탈영으로 잡혀가는 꿈 등. 아직도 590일인가? 아, 엄청 많이 남았네요. 크크. 2018년 7월 21일 이등병. 이제 브라보 포대로 전입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시간 정말로 안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처음 2주는 엄청 길게 느껴져서 겨우 2주밖에 안 됐어? 라고 하기도 했어요. 눈 감고 있다가 잠이 안 와서 시계를 봤더니 1시간 지났을 때의 찝찝함 플러스 짜증남이란 점점점. 2018년 9월 5일 일병. 얼마 전에 부대 야옹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다른 포대 아저씨 아기 고양이를 안고 왔는데 못 먹어서 그런지 뼈가 바로 느껴졌고 귀를 만져봤는데 움츠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은지 가랑가랑 소리를 내는 게 귀엽더라고요. 참! 얼마 전에 신병이 10명 들어와 제가 봤던 스포츠가 신병으로 넘어간 듯해요. 제가 운동도 못하고 발가락 때문에 자주 쩔뚝대서 이미지가 별로였거든요. 요즘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얼굴도 두터워지고 악착같이 버티니 지금은 분대장 자리도 노릴만하게 되었네요. 이번 9월 둘째 주 포대 전술 훈련에 따라 결과가 정해질 것 같네요. 건강하게 가족들 잘 계시고 사랑해요. 쑥스. 네, 오늘 편지의 주인공은요. 제대 5일을 앞둔 유건석 병장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네, 이번 주 금요일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대 날이라고 합니다. 12월 13일이 제대 날이고. 네. 오늘의 편지를 훈련소부터 날짜 경과하는 순서대로 읽어봤는데 네. 이제 딱 들어도 이제 적응하는 과정이 느껴지는 편지들이었죠. 그래요. 바닥에 의류대로 놓자마자 누가 훔쳐갔다고 하는 편지 보다가 마지막에 분대장 된다는 편지를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상당히 대견할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디테일한 게 상병이랑 병장 때는 편지를 안 썼나 봐요. 진짜 군 생활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네네. 진짜 그러네요. 저 지금 제대를 5일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떨릴까요, 진짜. 혹시 예비역 두 분은 그때 그 기분 기억나세요? 일단 일주일 남았다는 거는 또 그 근방에 이제 말년 휴가라고 하죠. 또 휴가를 또 한번 갔다 온단 말이에요. 엄청 좋다. 그래서 뭔가 내가 나가서 뭘 할지 엄청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랩을 한번 찢어놓겠다. 나가가지고 너희들의 고막을 한번 감동시키겠다. 뭐 그런 엄청난 열정이 있었어요. 저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뭐라 그럴까, 아유 어리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준 전시 상황에서 제대를 전역을 했기 때문에 말년휴가 못 갔습니다. 저는 칠성산 꼭대기에서 전역했습니다. 예. 그땐 그랬지. 아시죠? 그때는 언제지? 지금 유출해봤는데 혹시 96년인가요? 맞습니다. 96년이면은 강릉? 맞습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하지 마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요럴 때는 또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그럼 그거밖에 없잖아요.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한편으로 설레면서 좀 걱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이니까 사실 남일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잘 알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20대다 보니까 만약 제가 제대를 한다고 생각하면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되게 설레기도 하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게 좀 막막해요. 그래서 유건석 병장도 제 또래니까 왠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제로 장병 대부분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의외로 제대에 대한 좀 설렘보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걱정하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복학을 해야 될지 뭐 꿈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는 장병들이 많더라고요. 네. 유건석 병장을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조언을 좀 해주죠. 제대 5일 전에 이건 꼭 해야 한다. 하느님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충성마트로 갑시다. 네, 이 제대를 하면 충성마트 갈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충성마트 뭐 메뉴 목록을 부모님께 다 이제 보내서 고르라고 하면 아주 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외모 관리. 제대하면 이제 사회 친구들 많이 만나야 되는데 군인기를 약간 좀 빼줘야 되기 때문에 5일 동안 머리카락이 조금이라도 더 자라게 콩도 많이 먹고 선크림도 듬뿍 바르고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몸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다치면 제대도 네, 좀 안 좋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그때는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상황이라서 뭐 축구를 하다가 무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후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임들 질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피해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들 야구에 세이브란 용어 아세요? 네. 세이브. 아니 그런 세이브 말고 승리한 팀이 마무리 투수를 올려서 그 승리를 지켜냈을 때 얻는 세이브예요. 투수. 그렇죠. 야구처럼 이 병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2년 넘게 지켜온 그 세이브 승리를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 세이브를 성취할 수 있도록 남은 5일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멋지죠. 비유를 아주 참군이니 참군. 네. 정말 난 처음 봤어 저런 사람. 진짜 참군이야. 네, 그리고 저녁일을 기다리는 건 유건석 병장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유건석 병장의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이요? 막내 동생이 7살이에요. 7살 차이가 아니라 7살.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 안 하니. 7살. 7살. 야, 완전 막둥이. 진짜 막둥이네요. 몇 살 차이요? 마지막을 누구보다 형을 애타게 기다리는 막내 동생과 가족들의 또 영상 편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볼 수 있어요? 네, 확인해 보시죠. 기대된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집에 오면 내가 안아줄게. 큰형도 나랑 많이 놀아줘. 사랑해. 아, 귀여워. 우리 큰아들 사랑하는 유건석 병장,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줘서 고맙고 그 많은 것들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이제 따뜻한 집에 와서 이 겨울을 보내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제 며칠 있다 보자. 밑에서 버튼 누르고 사랑한다 우리 큰아들 유건석 병장.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좋을까요? 하트를 종류별로 다 만드네. 이렇게 만들어. 이것도 아니다. 내가 안아줄 테니 많이 놀아줘. 어떡해. 진짜 이 13일 남은 제대를 제일 기다리는 거는 유건석 병장이 아니라 막내 동생일 수도 네. 있겠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네. 저도 배웠네요. 오늘. 저도 하나 배웠네요. 네. 자, 유건석 병장 600여일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요. 남은 5일 몸 건강 제대하시고 동생이랑도 많이 놀아주시고요. 유건석 병장의 더 밝은 미래 저희 행군기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소한 0612에서는 군인분들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제 깜짝 선물 박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차렷! 경례! 군! 네. 힘을 하나씩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제가 힘이 너무 싸가지고. 운전한 건데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차 지나가면 막 이렇게 좀 독서하고 근데
선물로에 들어있던 거 소주예요? 솔직히 허풍 부리고 허세 부린 적이 있다. 어차피 어머니가 안 믿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보통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것을 우리가 그림이라고 하고 마음속으로 그리는 걸 그리움이라고 하죠. 슬리피 사내. 나랑 같이 재입대할 생각 없나? 다 미쳤어.